자, 이번 시간은 보안 공격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안 공격 유형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면 점수 주려고 출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질문 받은 결과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격 유형은 크게 소극적, 적극적 공격이 있고, 이 공격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죠. 그래서 기타 용어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고 쉽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맞추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 질문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해서 틀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자, 그러면은 먼저 보안 공격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소극적, 적극적 공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적극적 공격은 종류가 많습니다. 가로막기, 메시지 변조, 위조 등등 많기 때문에 소극적 공격은 종류는 항상 두 가지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채기, 도청을 말하는 것이고, 트래픽 분석, 어떤 감시 분석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소극적 공격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소극적, 적극적 공격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소극적이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류할 때 교과서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자료, 일기 등을 적어 두었는데 남들이 도청 훔쳐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해서 이 가로채기, 도청이 나는 적극적 공격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시험 나왔을 때 답을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극적, 적극적은 다른 말로 밑에 수동적 또는 능동적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극적, 적극적 공격의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이 소극적은 통신상에서 단순하게 도청만 함으로써 변화가 없기 때문에 탐지가 곤란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적극적 공격은 실제로 위변조 데이터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탐지는 하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 소극적 공격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 예를 들어 서비스 급유, 이거는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전송,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꼭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입니다. 많이 거론되는 스푸핑, 그 다음에 스니핑, 너무나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푸핑은 뭐냐, 어떤 속이다, 사기를 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영어 단어로.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시험 놓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속일 수 있는 대상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IP 주소, 맥 주소, 포트번호, DNS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청, 가로채기라는 뜻으로 스니핑 또는 스누핑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스니핑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누핑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푸핑, 스니핑, 스누핑 영어로 나왔을 때 어느 것이 속이고 어느 것이 도청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보면은 이 도청은 가로채기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채기의 기억, 도청에 뭐가 있습니까? 니언, 디귿이네요. 그리고 스누핑에 뭐가 있습니까? 니언이 있죠. 그래서 기억, 니언, 디귿 차례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채기, 도청, 스니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출제될 때는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스푸핑이 뭐냐, 스니핑이 뭐냐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걸 전체 합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하나 설명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ARP 스푸핑, 물론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시험에 상당히 출제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ARP 스푸핑이라고 하지 속인다라는 뜻이죠. ARP 뭐라고? 스니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RP 스푸핑이 정확히 뭐냐? 도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청은 스니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ARP 스푸핑이라고 해놓고 도청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사기꾼이 사람을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속이고 나서 아무 짓거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이 나를 속인다고 고생만 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겠죠. 그런 멍청한 짓은 사기꾼은 안 하겠죠. 결론적으로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 속이는 이유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속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사기를 치다, 속이다는 최종적인 목적은 속임이 아니고 뭐라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전산에서도 ARP 스푸핑, ARP를 속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속여놓고 아무 짓거리를 안 하면 의미가 없겠죠. ARP 스푸핑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어떤 개인정보, 비밀번호 이런 것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ARP 스푸핑, 이게 속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ARP 스푸핑은 도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속이고 난 후에 도청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내보고 도청하고 속이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에 흐르는 데이터가 있을 때 스푸핑 하기 전에는 그냥 송수신끼리만 이렇게 데이터 패킷이 흘러가겠죠. 그런데 스푸핑 하고 난 후는 어떻게 될까요? 송신부 자료가 어떤 공격자 컴퓨터로 왔다가 도청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수신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스푸핑이 되겠죠. 도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었으면은,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놓은 용어를 정리를 합니다. 먼저 여기 4개. 피싱, 파밍, 밑에 스미싱, 그 다음에 스피어 피싱. 이 스피어 피싱은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출제될 수 있겠죠. 파밍, 이거는 많이 출제되고 항상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짜 은행 사이트 같은데 접속이 돼갖고 개인정보, 돈을 갈취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은 시험에서는 피싱, 파밍, 스푸핑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왜? 다 이 4가지는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이느냐? 그 핵심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피싱은 우리가 낚시, 피시 이거하고 연관돼서 넣은 발음이 비슷하므로 어떻든 스푸핑 원리로서 속이는 일반적인 것은 피싱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싱은 주로 메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스팸 메일 같은 것을 보내갖고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겠죠. 해서 개인의 민감한 신상 정보를 훔치는 기법을 뭐라 그런다고? 피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파밍은 뭐냐? 이 피싱보다 더 발전된 해킹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인 정보를 훔치는 기술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법으로 개인 정보를 훔치느냐? 여기 핵심이 되겠죠. 정확한 IP 주소, 다시 말해서 내가 국민은행 사이트 정확히 IP 주소를 입력했는데 국민은행으로 접속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짜 위조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밍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느냐? 그게 바로 여기 적어둔 호스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스트 파일을 변조시켜서 하는 기법이라는 사실. 그러면 호스트 파일을 어떻게 변조하느냐? 이런 거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호스트 파일 변조, 여러분들이 윈도우 환경에서 그 디렉터리 찾아 들어가면 호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호스트 파일을 변조하는
원리를 이용한 공격, 이게 바로 파밍이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미싱은 뭐냐? 스미싱은 너무나 잘하는, 내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너무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스미싱,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 스피어 피싱은 뭐냐? 시험에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스피어는 작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목표로 해서 공격하는 기법이 바로 스피어 피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자 공격, 너무나 잘 알겠죠. 이 중간자 공격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뭘까요? 바로 재전송 공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두 사람 A, B가 통신을 할 때 공격자가 끼어들어서 중간에서 메시지 받아갖고 다른 곳으로 뭐 도청하고 이변조해서 넘겨줄 수도 있겠죠. 자, 해서 이 중간자 공격은 시험에서 상당히 거론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자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이 있느냐? 뭐 인정 이런 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여기 크게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원타임 패드, 일회용 암호입니다. 원타임 패드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격키 기반 구조, 공격키 기반 구조에서 인정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나중에 너무나 많이 출제되므로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사이 뭐 양자 역학 이런 거 많이 거론되는데 이런 양자 암호를 이용해서도 중간자 공격은 막을 수가 있다. 물론 이 중간자 공격은 이 세 가지 원타임 패드 암호 이런 것 말고 뭐 대기 시간을 점검한다든지 강력한 인정 등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재전송 공격, 이거는 재생 또는 재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재전송 공격은 중간자 공격의 한 패턴인데 재전송은 한번 전송한 걸 그대로 다시 전송한다는 뜻이죠. 여기 밑에 먼저 예를 든 것을 보면 은행에서 내가 돈을 10만원 송금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누가 10만원 송금하는 정보를 그대로 도청을 해서 그 내용으로 또 한 번 10만원을 송금, 이중으로 송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재전송 공격. 그래서 이 중간자 공격은 중간에서 뭐 도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전송 공격은 한번 보낸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가 없을까요? 이변조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인, 그 다음에 백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인 앞에서 많이 설명했죠. 부인 방지. 그래서 이 부인은 뭘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부인 방지는 뭘까요?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봉쇄라고 하죠. 부인 봉쇄는 거짓말, 부인을 했을 때 들통나게끔 어떤 증거를 갖다 대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게 뭘까요? 부인 방지를 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암호학적 기법에서는 이 부인 방지, 부인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뭐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전자서명은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시험에 항상 출제되고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정, 무결성, 그 다음 뭡니까? 인정, 무결성, 그 다음에 부인 방지가 되겠죠. 자, 세 가지. 그래서 부인, 그리고 부인 방지, 용어 차이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얼마든지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사람이 부인을 못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틀립니다. 부인을 했을 때 뭐를 암호학적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부인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증거를 갖다 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인이 발생하는 이유도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부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G마켓에서 내가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상인이 내한테 물건을 안 보내놓고 물건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물건을 보낸 시간을 뭐 오늘 보냈니 어제 보냈니 날짜를 거짓말로 할 수가 있겠죠. 송수신자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부인은 실생활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백도어 역시 트랩도어도 들어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백도어는 어떤 비밀 통로를 말하는 거죠. 뒷구멍으로서 이런
백도어는 어떤 시스템 설계자가 필요에 의해서 고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이 없다,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백도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구멍. 이런 백도어를 만들어 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둡니다. 어떤 시스템이 사용되다가 고장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어떤 들어가야 되겠죠.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두는데, 이런 백도어를 어떤 공격자, 나쁜 사람들이 알고서 그리로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에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도어 또는 트랩도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문제 11번을 보면 보안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답을 찾아보면은 2번은 적극적 공격은 실제로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틀렸죠. 소극적이 실제 데이터 변경은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적극적 공격은 데이터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3번은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을 읽어보면은 클라임웨어는 아직 설명 안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추가로 설명을 해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이래 보안과 관련된 것은 항상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뭐 최신 내용 등등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임웨어에서 클라임은 범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임웨어, 뭐 전산에서 웨어 이런 용어를 붙이니까요. 그래서 이 클라임웨어는 뭐냐? 온라인에서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악성 코드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클라임웨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피싱, 파밍 이런 등등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클라임웨어가 될 수가 있겠죠. 해서 1번 내용을 읽어보면은 올바른 내용이 되겠죠. 해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은 이유가 뭐 2번은 선입형은 여기 적극적, 뭐 선입형은 소극적이니까 이거는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때문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3번 파밍 이렇게 되어 있고 읽어보면은 뭐 개인정보를 빼낸다 뭐 이렇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파밍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사이트 IP 주소를 입력했을 때도 가짜 사이트로, 위조 사이트로 접속되는 기법이 파밍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사한 도메인 이름. 여기는 정확하게 뭡니까? 사이트 이름을 입력했다라는 건 아니죠. 해서 3번은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3번 옳은 것은 3번으로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안 읽어보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파밍은 정확하게 IP 주소를 입력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피싱은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피싱하고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도메인 자체를 뭐 탈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은 14번 공격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전산시험이 정보보호직도 요사이는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 정보보호직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정보보호직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먼저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답은 4번입니다. 재연, 재전송, 재생이라고 했죠. 이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조하여 전송함으로써 뭐 공격하는 것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앞에서 재연, 우리가 중간자 공격은 변조할 수가 있지만 중간자 공격의 한 특별 유형으로서 재전송, 재연은 뭐라고? 이변조 없이 어떻게 그대로 이중송금 은행에서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재연 또는 재전송, 재생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이 문제도
뭐죠? 재전송, 재전 공격은 중간에서 가로채서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대충 읽어보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도 많은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1, 2, 3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 풀 때 용이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맞췄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